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용입니다. 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 것. 지난 토요일 눈으로 보셨겠지만 문재인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많은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광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광장의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법치가 사망의 거짓과 불의에 항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30일에 창당을 하고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의 5대 강령을 누락됨이 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5대 강령을 지켜가는 것과 동시에 천만의 무죄 석방 공부와 태극기 집회를 하며 태극기 5대 혁명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을 중심으로 태극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5대 강령의 첫 번째와 태극기 5대 혁명 수칙의 첫 번째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가 태극기 집회의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두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다는 애국동지들의 자신감 표출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거짓 정권, 종국 친국 정권의 독주 오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무죄 석방 본부와 합의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빈틈도 없이 평화적인 집회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문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다. 김정은이 답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말과 한국의 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셀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멘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모멘텀은 과정이고 동기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국내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핵 폐기 문제를 거론했는데도 좌파 정권은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11월 20일 워킹 그룹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 철도 관련 조사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궁금합니다. 권력 안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 20명가량을 이씨에 해체했습니다. 그런데도 SNS에서는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제3자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할 수 없는 상권 분립에 개입했습니다. 비서들이 비서 역할은 하지 않고 장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문재인이 외국만 나가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니고 있습니다. DMZ 철거 상황을 점검한다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정보의 최고기관인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해 갔습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에 군의 수장과 정보기관의 수장, 통일부 장관을 비서실장이 데려간 것입니다. 잘못되면 엄청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문재인 씨가 밖에만 나가면 임종석과 조국이 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희박빙으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노총의 나라냐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청와대 기강이 회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고 민간인을 폭행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해서 면직되고 부패 특별감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두 명이 책임져야 합니다. 한 사람은 선글라스맨이고 한 사람은 제3자 화법 사용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씨가 외국만 나가면 임종석과 조국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나라의 국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입니다. 비서들이 앞장서서 본인 말을 하고 일 터지면 도망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조국이고 임종석입니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지금의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바로 친북 좌파 세력 문재인 씨 정권이다. 백두소대, 백두칭송위원회, 이제 갈 때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계속 나온다면 국민들이 지금 체제의 위험성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백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김정은을 칭송하고 EBS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문재인 씨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백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중국 좌파 쓰레기들이 사선을 넘어와서 북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해영호 공사에 대한 테러 위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조원진 대표가 말한 대로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세력들의 준동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대한민국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면 11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큰 벌을 받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주적, 적군에 대해 칭송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대한민국 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화 세력의 준동을 엄격한 법에 잣대로 다뤄주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원전과 관련해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체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문제입니다. 대한애국당의 분명한 입장은 원전 폐기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지나면 전기세가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1.5배 전기세가 오를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태양광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부패에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7조를 가지고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을 폐기하고 체코 가서 우리 원전 사고 안 났으니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전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는 반시장적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대사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10년, 20년씩을 연구를 합니다. 유럽 등은 원전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의 비효율적인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은 원전 하나를 외국 수주를 하면 20-30조 원입니다. 20년 관리, 부품, 인력 이러한 부분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기술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대학의 원전 관련 연구도 다 축소가 됐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당에서 세미나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3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